당신의 세금을 진단해드립니다. 절세 민원과 함께하는 본격 세금 고민 상담 쇼. 절세연구 쇼! 쇼! 와! 네, 근데 저희 오프닝에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멘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절세 미남? 아, 그거는 진짜 절세 그 미남이요? 미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여기 대본 네? 여기 대본에 뭐 없는데? 그러면 네. 저도 오늘 하루만큼은 저도 미녀로 저희 프로그램이 절세 연구 쇼잖아요. 네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절세,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매년 7월이 되면은 내년에 이제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고민의 내용인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작년인 2023년 무려 9년간의 연애를 끝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신혼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라고 아내와 서로 다짐을 하여 배달음식 안 먹고 많이 걸어다니고 쇼핑도 자제하는 등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같은 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맞아요. 최근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된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해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혜택을 보게 되는지 나는 대상자가 되는 건지 그쵸, 이해가 그쵸. 어렵더라고요. 제발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좀 더 공감이 가거든요. 일단은 그 사연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연자님이 말씀해주신 결혼세 공제라는 게 이제 신설, 새로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축의금을 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축의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부부로 인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혼인신고를 해주셔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한 사람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는 이제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부 두 명이니까 이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국가에서 축의금을 100만 원 정도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이제 뭐 매년 1월쯤에 그 연말정산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원래 낼 세금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재혼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또 한 번 받을 수가 있나요? 평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내가 2024년에 결혼을 해서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뭐 26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재혼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결혼한 새내기 신혼부부 29살 여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축하는 것에 큰 관심을 쏟았는데요. 저축 중요하죠. 마침 그때 해외 주식이랑 코인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예적금 대신 해외 주식에 몰빵하여 저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빵을 하셨네요. 과감하시네. 여러 가지 우량주부터 흥미가 생기는 주식까지 많은 투자를 했고 물론 손해도 보고 이득도 많이 봤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목돈 쓸 일이 많이 생겨서 해외 주식 중에 일부를 처분하려다 보니 내야 할 세금만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일부를 처분했는데 400만 원? 돈 많이 버셨나 봐요.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 해서 검색도 해보고 주위에 물어보니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다? 하고 당장 하려 했는데 최근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망설여집니다. 개정안에서 뭐가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연자분의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고민보다 음. 일부를 처분을 했는데 세금이 400만 원이다. 그러게요. 일단은 투자를 잘 하셔서 일단 뭘 벌어야 세금도 발생을 그쵸? 하는 건데 오. 저희는 배우자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절세 미남님 네. 어떤 내용이죠? 일단 당황스러워서 다음에 할 말을 좀 까먹었거든요. 해외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 주식을 팔아서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양도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한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여기서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아예 모르겠는데요. 22%입니다. 22%. 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떼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이런 양도소득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이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를 하면은 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내가 500만 원에 산 그 해외 주식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내가 직접 여기서 팔았을 때는 5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1000만 원인 상태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이제 1000만 원인 상태에서 이제 증여를 받았으니까 1000만 원에 산 걸로 이제 세법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에 샀던 주식을 10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이제 양도세를 안 낸다는 거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쵸. 증여세? 음. 또 부과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증여를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이 주식을 받은 거니까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배우자끼리는 이제 서로 사실은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끼리는 증여를 했을 때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은 맞지만 이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정말 합법적인 세금 줄이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또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2025년부터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증여를 받고 바로 팔면 안 되고 증여를 받고 1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 팔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거든요. 근데 뭐 내가 1년이 지나기 전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랬을 때 뭐 특별히 제재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나요? 네, 네. 저 지금 배우러 왔는데 저한테 네.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 당황스러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유식한 말로 이제 2월 과세를 적용한다. 2월 과세. 이런 말이 네. 있어요. 500만 원에 샀던 주식을 이제 1000만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취득가액을 500만 원이 아니라 증여했던 그 시가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네. 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었다는 건데 이 증여를 했던 그 사람의 취득가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여를 하고 파나 아니면 그냥 내가 증여를 안 하고 곧바로 파나 이 똑같이 세금이 계산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꼭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배우자를 사랑해서 이제 증여를 하셨다면 그 증여를 받으신 그 배우자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시 나한테 증여를 해줬던 상대방한테 들어가면 안 되고 나만을 위해서 오롯이 쓰셔야 이제 증여의 효과 그리고 절세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줬으면 그대로 줘버리고 받았으면 내가 써라. 그렇죠. 막장불이익. 네. 네, 오늘 되게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절세미남님, 네. 또 저희 다음 편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죠? 다음에 만나볼 주제는 50대에서 60대 그런 연령층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정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세금을 진단해 드립니다. 절세 미남과 함께하는 본격 세금 고민 상담 쇼. 절세 연구 쇼! 쇼! 안녕!